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3강 어깨 밑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어로 견갑 하근이고요. 영어로 subscapularis입니다. 자, 기시정지로 넘어가 보면 어깨 밑 오목이라고 되어 있죠. subscapularis fossa.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지가 위팔뼈 작은 결절. 지금 보면은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 작은 원근 할 때 위팔뼈 큰 결절이었죠. 그레이터 튜버클. 근데 얘만 레서 튜버클 드디어 나옵니다. 작은 결절이래요. 걔가 어떻게 돼 있냐면 subscapularis가 요거죠. 여기가 작은 결절이래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느 쪽 어깨뼈예요? 왼쪽 어깨뼈죠. 왼쪽 어깨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큰 결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작은 결절은 여기 있대요. 여기 붙는데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작은 결절일 테고 전면보다 조금 더 바깥쪽 뒤쪽에 있는 것들이 그레이터 트러칸트가 큰 결절이 되겠죠. 랜드마크가 궁금하신 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용 첫 번째입니다. 작용 첫 번째. 이거 뭐 구조 보면 이제 대략 느낌 나오죠. 이렇게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팔뼈를 안쪽 돌림하겠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던 작은 원근이랑 가시 아래근이랑 반대 작용하는 거고, 작용 두 번째가 주 기능이 아닌데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회전근개들이 견갑골의 움직임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거꾸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인페리어 뷰래요. 밑에서 보는 거. 자, 이게 오른쪽 어깨죠. 오른쪽 어깨. 위팔뼈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쪽 방향으로도 당기겠죠. 이렇게 당긴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깨뼈 안쪽 면을 가슴우리에 고정시킨대요. 가슴우리가 갈비뼈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갈비뼈 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랑 비슷해요? 앞톱니근, 전거근이랑 매우 유사한 힘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깨 밑근의 억제 기법과 가동화. 제가 이거 문제 고찰이라는 컨셉으로 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매뉴얼 테크닉이나 뭐 모빌라이제이션 이런 테크닉을 보다 보면 실제로 왼쪽과 같은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왜냐면 오른쪽 지금 그림 보시면 어깨 밑근 릴리즈에서 매뉴얼 테크닉해서 가동화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subscapularis가 과활성화되어 있다, 뻣뻣하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깨 밑근이 과활성화되어 있어서 릴리즈 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내회전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어깨뼈 안쪽면을 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테크닉을 하겠다는 건데 얘가 이미 중간등 세모근, 중부승모근이 제일 겉에 있고 그 안에 또 뭐 있어요? 등마름근, 능형근이 있고 또 그 안에 상후거근도 있고 또 그 안에 어깨뼈 내치견에 앞톱니근, 전거근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안에 어깨 밑근이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테크닉을 이런 손을 써서 압박하는 테크닉이 얼마나 먹히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내가 복부 중앙을 누르면서 나는 복행근을 누르고 있어야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런 테크닉을 써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어깨 밑근의 타이트니스 때문에 외회전의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추론이 됐어. 그런 경우가 근데 많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쳐요. 근데 지금 왼쪽에 보면 억제 기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겨드랑이 안쪽에다가 지금 요가 블럭을 대놓고 이렇게 릴리즈를 하는 모습이죠. 왜냐면은 얘가 어떤 해부학 책에 보면 어깨 밑근을 어떻게 촉지할 수 있냐, 겨드랑이 안쪽에서 힘줄만 만져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애과연에서 뭐 힘줄만 만져진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릴리즈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과연을 이렇게 압박하는 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겨드랑이 안쪽에 피부가 매우 약하죠. 근데 피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맥도 지나가고 신경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데 그 얇은 피부를 너무 강하게 압박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 신장 기법도 보겠습니다. 스트레칭 기법은 무조건 작용 반대죠. 작용 반대. 얘가 내회전 한다 그랬어. 팔을 들어 올려서 내회전이 작용이니까 외회전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근육이 늘어난 구조가 되는 거고 그 상태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 방향으로 늘어나겠죠. 실제로는 잘 써먹지 않는다. 참고하시면 되고,
차라리 이제 어깨 밑근에 대한 거는 왜 중요하냐? 다 중요하지. 그 안 중요한 근육 어딨어? 다 중요하지.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부분이 어깨 구조물의 손상 기전 그런 관련된 세미나를 들으면 어깨 밑근이 손상되면 완전한 손상이 아니고 부분 손상, 파샬 티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술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굴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굴 안으로 바이셉스 텐던, 상완 이두근에 힘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어깨 밑근의 힘줄이 이렇게 덮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덮고 있어. 근데 여기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이 상완 이두근의 건, 위팔 두갈래근의 힘줄도 이렇게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굉장히 불안정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셉스 롱헤드, 위팔 두갈래근의 긴 갈래가 어깨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죠. 제가 위팔 두갈래근을 다뤘던 콘텐츠에서도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한 바가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스카플라리스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구나. 얘네 힘줄 다치면 안 되겠구나. 근육이 재기능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지금 보면 왼쪽 사진은 이제 설명만 드릴게요. 왼쪽 사진 뭐 중요하진 않은데 서브스카플라리스 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육에 대한 손상을 얘기하는 거고 왼쪽은 힘줄에 대한 손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힘줄 손상이 더 중요하죠. 지금 방금 굴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근육은 우리가 회복이 빠르죠. 왜? 혈관 분포가 많은 데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힘줄이나 인대는 혈관 분포가 적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느리잖아. 연골 이런 데도 마찬가지잖아. 근육의 손상도 물론 근육의 손상이 돼도 안 되겠지. 하지만 근육의 손상보다 힘줄의 손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 없다.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아 이렇다더라만 하는 거지 우리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넘어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적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깨 밑근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 어떤 양상들이 있느냐. 내 고객이 어깨뼈 내치기연이 정확하게 붙어있지 않고 왼쪽과 같이 윙잉 스카플라, 윙드 스카플라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어디가 환측인 것 같아요? 비정상 정렬이에요? 어디가 건축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쉐입이 이렇게 있죠. 볼까요?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쉐입이 약간 더 있죠. 여기를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라운드 숄더라고 추론을 하는 거야. 왼쪽이 라운드 숄더면 왼쪽에 가슴근들이 내회전에 대해서 과하게 힘을 쓰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운동성 기능하는 근육들이 과하게 힘을 쓰고 있으니까 분명히 자세성 기능하거나 안정성 기능하는 어깨 밑근이 힘 발생을 제대로 못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추론을 가지고 가는 거고 또 뭐 있어요? 이거는 그냥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 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런 분들 우리가 만날 수가 있잖아요. 디스로케이션 이제 습관성 탈구 이런 분들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어깨 밑근의 정상 기능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근육만 놓고 이제 씨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어깨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 부전에 대한 추론을 해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뭐죠? 제가 지난번에 GIRD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GIRD,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트. 그래서 관절과 상완 관절의 내회전 결핍. 그래서 투수한테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깨 밑근이 약해져 있어. 그러면 내회전 결핍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기능 부전에 대한 추론을 할 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렇게 누워서 지금 방금 전에 이런 내회전, 외회전에 대한 가동성을 봤어. 그럼 지금 두 번째는 이런 테스트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어깨 뒤로 이렇게 넘기는 게 뭐예요? 내회전이니까. 내회전이 제대로 안 되는 쪽, 내회전 결핍이 있는 쪽이 팔이 정상적으로 못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왼쪽 오른쪽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상적이신 분들은 없겠지만 외회전 결핍이라고 해서 다루는 문제들은 없습니다. 내회전 결핍만 있다.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놓고 보냐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오른쪽 손이 어깨뼈 밑에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준을 정해놓는 것보다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말고도 또 이 손을 바깥으로 떼보라 그래요. 손등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손등이 등에서 멀어지게 해보라 그런단 말이야. 멀어지게 해보라 그러면 내회전 결핍이 있는 쪽이 안 떨어집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내회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또 하려면은 도수근력 검사를 해야 되겠죠. 도수근력 검사를 할 때 지금 이 피시술자가 손을 이쪽으로 내리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 근육이 작용 그대로 쓰는 거죠. MMT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작용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육들이 비슷한 작용을 하는 근육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그 근육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가동성 검사로 했던 테스트 중에 하나를 도수 근력 검사로도 이용을 합니다. 좀 똑같죠? 제가 여기 손 이렇게 떼라고 했던 거. 손 뗐는데 요 사람은 피 시술자가 손을 이렇게 당겨 일로 밀어보라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요걸 팔꿈치를 이렇게 당겨. 그럼 팔꿈치를 피 시술자는 일로 당기는 힘을 확인해서 근력 검사를 도수로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이 상당히 이것도 실효성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기능을 못한다. 얘가 약해서 기능을 못한다. 그럼 또 운동 시켜야 되겠죠. 빨리 활성화시켜서 빨간불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데 1번, 2번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전 영상에서 외회전, 바깥쪽 돌림하는 운동 시킬 때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정확하게 근육을 쓰기에 좋은 게 뭐예요? 2번이겠죠. 왜냐면은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밑팔뼈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 돌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안쪽 돌림. 그러면은 대흉근, 큰 가슴근이 내회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가 타겟팅 하기가 훨씬 더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밑근에 대한 내용도 여기까지 마무리.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